자, 25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다산중학교 문제입니다. 시험 범위는 2-3 전류와 자기작용, 그 다음에 3단원 태양계하고 4-1 광합성하고 증산작용까지가 시험 범위라서 세범중과 동화중과 그리고 어디 가운중까지 시험 범위가 완전하게 겹치니까 이 문제지 가지고 시험이 자기 점수가 얼마쯤 나올지 대충 파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번부터 문제풀이 바로 해볼게요. 1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자기장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을 오른손을 이용해서 찾는 방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A가 엄지죠. 엄지가 전류의 방향을 나타내고 있고 4개의 손가락, B는 자기장을 나타내는 거고요. 손바닥이 힘의 방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A는 전류의 방향이고 B는 자기장의 방향이고 C는 힘의 방향이기 때문에 답은 1번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지금 문제지가 좀 더러워요. 이게 학생이 볼펜으로 풀어가지고 지우지를 못해서 조금 더러운데 그래도 알아볼 수는 있으니까 자, 일단 계속 해볼게요. 자, 2번 문제입니다. N극과 S극 사이에 도선에 그림과 같이 전류가 흐르고 있다. 볼게요. 전류가 이렇게 와서 A와 N극과 S극 요 사이에 들어가는 요 내부에서 전류가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지를 봐야 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류가 흘러가고요. 자기장은 위에서 아래로, 그쵸? 위에서 아래로, 위 N극에서 S극 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들어가니까 이 말굽 자석 요거 있죠? 이 도선. 이 도선은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할 수밖에 없겠네요. 손을 해보겠습니다. 전류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향하게 하고 위에서 아래로 자기장이 내려갔을 때 손바닥은 앞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B방향으로 이 도선이 휘어질 겁니다. 힘은 B방향으로 바뀌었죠. 도선은 A방향으로 움직인다. 틀렸습니다. B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전류의 세기를 세기했을 때 도선의 움직이는 방향이 바뀐다. 안 바뀝니다. 전류의 세기만 세게 하면 더 세게 움직인다, 더 깊이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지 방향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자석의 격을 바꿔 설치하면 도선의 움직이는 방향이 바뀐다. 그렇죠. 디귿만 맞기 때문에 답은 2번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다음 3번 볼게요. 자, 전지 에나멜 선을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이 원형 도선에서의 자기장 되겠죠? 전류가 위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을 때 엄지를 전류의 방향이고 4개 손가락을 자기장의 방향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전류, 엄지를 들어주고요. 그 4개 손가락을 탁 뻗었을 때 전부 다 서쪽을 보고 있습니다. 나침반의 자침은 서쪽. 여기 있어도 얘는 서쪽을 볼 거고요. C 나침반도 서쪽을 볼 겁니다. 이거 쌤이 어제 그 쇼츠로 찍어가지고 쌤 인스타에 올려놨으니까 이 부분 확인 안 되는 친구들은 꼭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나침반 B와 C의 N극이 모두 가리키는 방향은 반대가 아니라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죠. 기억은 틀렸습니다. 전류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면 나침반 A가 어디 있을까? 자, 그럼 이렇게 나와서 삥 바깥쪽으로 둘러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을 거예요. 얘는 서쪽, 얘는 동쪽입니다. 자, A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은 전류가 바뀌면 A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바뀐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됩니다. 바뀌긴 바뀝니다. 자,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세개했을 때 나침반 바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바뀐다. 안 바뀝니다. 세기만 바뀌겠죠. 니은만 맞기 때문에 2번 체크하겠습니다. 앞에 봤던 2번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3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했을 때, 자기장의 방향을 반대로 했을 때 힘의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나침반의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네요. 4번 보겠습니다. 전동기입니다. 전동기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었고요. 전류가 이렇게 C 부분에서 앞으로, 뒤에서 앞으로죠. B 부분 옆으로. A는 앞에서 뒤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어떤 방향으로 도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기장은 N에서 S 방향으로 자기장이 진행됩니다. 그러면 엄지손가락을 일단 앞으로 푹 찔러야 돼. C 부분 보고 있어요. 뒤에서 앞으로 전류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칠판 방향으로 아니면 내 책상의 앞쪽 방향으로 엄지손가락을 찌르고 자기장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되니까 4개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펴주면 손바닥은 아래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 C 부분은 코일이 아래로 내려가고 A 부분은 위로 올라가니까 이거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A는 아래 틀렸죠. B는 위쪽. 이거는 힘을 받지 않습니다. B 부분은. A와 C는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 안 되죠. 그럼 얘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전동기 속 코일은 반시계 틀렸어요. 시계 방향이었죠. 코일이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세게 하면 더 빠르게 회전한다. 간단하네요. 다른 내용 같은 거 전부 몰라도 전류의 세기를 세게 했을 때 당연히 더 빠르게 회전하겠죠. 그렇죠. 답은 5번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자, 2-3 파트 내용들은 비교적 난이도는 중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쉽지도 않았고요. 되게 어렵지도 않았지만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으면 맞출 수 있었던 문제들이었습니다. 4번까지. 자, 5번부터는 3단원 문제입니다. 자, 지구의 자전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과 관련된 것, 별의 연주운동 틀렸죠? 연주운동은 1년 주기로 나타나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전에 의해 나타납니다. 틀렸어요. 자, 두 번째, 자전축을 중심으로 해서 1시간에 15도씩 회전한다. 그렇죠. 맞습니다. 1시간에 15도 회전해야 24시간 동안 360도를 회전할 수가 있겠죠. 2번 정답입니다. 자, 모든 천체는 낮과 밤에 관계없이 제자리에서 회전한다. 틀렸습니다. 제자리에서만 회전한다. 이 지문은 좀 처음 봤어요. 모든 천체는 낮과 밤에 관계없이 제자리에서만 회전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천체들이 아마 천체의 일주운동을 나타내는 것 같은데요. 동서남북 방향, 동서남북 이렇게 보면은 동쪽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서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기도 하고요. 동쪽에서 서쪽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죠. 제자리에서 회전할 수 없다. 자, 우리나라에서 남쪽 하늘을 보면 천체가 서에서 동 틀렸습니다. 여기 동서 남쪽이죠. 이 남쪽을 좀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서 있을 때 남쪽 하늘에서 별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럼 이 끝부분이 어느 쪽이냐는 거야. 자, 남쪽 하늘에서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시작하는 부분은 동쪽이고요. 끝나는 부분은 서쪽입니다. 그래서 서에서 동이 아니라 동에서 서로 진행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북쪽 하늘을 보면은 천체가 북극성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이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것처럼 보입니다. 틀렸어요. 맞는 건 2번밖에 없고요. 괜찮았네요. 문제 좋았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면은 되게 어려운 난이도는 아니었어요. 6번 볼게요. 동서남북이죠. 여기 북쪽이고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 남쪽이고 얘는 서쪽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어느 쪽이냐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좀 나왔었는데 이건 난이도가 조금 높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추가 부연 설명들이 있으니까요. 내용 볼게요. 자, 1번 보겠습니다. 계절에 따라서 별자리가 달라진다. 계절에 따라서 별자리가 바뀌는 것은 공전에 관련된 연주 운동들이기 때문에 이건 틀렸죠. 두 번째, 기역은 북쪽이죠. 해가 진 직후 서쪽 틀렸습니다. 북쪽이라고 얘기해야 되니까 2번도 틀렸어요. 틀렸고 틀렸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같은 방향에서 니은, 디귿, 리을 순서로 별의 운동 관찰 틀렸습니다. 각각의 방향에 따라서 같은 쪽 하늘을 보고 있으면 그 똑같은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 순서가 없습니다. 없어요. 순서 없이 그냥 북쪽을 바라보면 계속 이렇게 도는 것처럼만 보이고 동쪽을 바라보면 올라가는 것처럼만 보인다는 거죠. 다른 형태로 움직임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3번 틀렸어요. 이 3번 같은 지문도 처음 나온 지문입니다. 자, 다음. 가나다라의 모든 북극성과 북두칠성을 관찰할 수 있고요. 태양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월운동한다. 틀렸습니다. 가나다라 아니고요. 가에서만 북극성을 관찰할 수 있고 다른 방향에서는 북극성을 관찰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생긴 지문도 처음 나왔습니다. 자, 다음. 지구의 관찰자에게는 천구를 언급을 했네요. 천구를 알려줬나 봅니다. 천구에 있는 천체가 지구 자전 방향은 서에서 동이거든요. 서에서 동.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이게 천체의 일주 운동이고요. 천체의 일주 운동이고요. 이 방향은 동에서 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일단 요거는 맞습니다. 5번 정답이 되는데 이것도 약간 애매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자, 6번 문제는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5번 체크하겠습니다. 자, 7번 볼게요. 그러면 지구의 공전과 황도 12궁을 나타냈다. 지구가 지나가는 길을 황도 틀렸어요. 태양이 지나가는 길을 천구상에서 태양이 지나가는 길을 황도라고 합니다. 계절에 따라서 밤하늘에 보이는 별자리가 달라지죠.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5월이면 태양을 5월에 갖다 놔야 됩니다. 여기 태양이 있겠네요. 태양이 여기 있으면 지구는 어디 있을까요? 지구는 11월에 있겠네요. 지구 요쯤에. 요 정도의 지구가 있을 겁니다. 밤하늘에는 천칭자리가 보이겠네요. 자, 5월 한밤중에 북쪽에서 볼 수 있는 별자리는 양자리 틀렸고요. 천칭자리가 돼야 됩니다. 천칭.
자, 태양이 별자리 사이를 이동하는 방향은 지구 공전 방향과 같다. 지구는 태양이 별자리 사이를 이동하는 방향은 서에서 동이거든요. 태양의 연주운동이라고 불러요. 태양의 연주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지구 공전 방향은 서에서 동으로 같죠. 이거 어떤 형식으로든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해 놓으라고 얘기를 했었죠. 니을. 답은 4번 체크하겠습니다. 다음 8번 볼게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15일 간격으로 해가 진 직후 서쪽 하늘 태양이 가만히 있기 때문에 태양 기준이고요. 태양 기준으로 전체가 연주운동하고 있네요. 전체의 연주운동입니다. 방향은 동에서 서가 되겠죠. 관측한 수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가가 1번, 다가 2번, 나가 3번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가, 다, 나. 가랑 다, 나. 1번 틀렸고요. 별자리는 태양을 기준으로 서쪽에서 동쪽 틀렸습니다. 태양이 별자리를 기준으로 서에서 동으로 이동합니다. 별자리는 동에서 서로 갑니다. 자, 태양과 별자리의 상대적인 운동의 원인은 지구의 공전 때문이다. 3번 정답입니다. 아주 간단. 공전 때문에. 15일 간격으로 별자리는 하루에 15도씩 틀렸죠. 하루에 1도씩 가야 되겠죠. 겉보기 운동.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별자리의 위치는 예측할 수 없다. 이건 무조건 틀렸어요. 자, 넘어갑니다. 답은 3번이었어요. 자, 9번과 10번 여기 달 파트 나왔습니다. 달의 크기는 안 나왔네요. 자, 봅시다. 달의 공전입니다. 태양이 여기서 들어옵니다. 기본적으로 냈네요. 여기 태양이 원래 오른쪽에 있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A가 사기고요. D가 망입니다. 얘는 상현, 얘는 하현이겠죠. 여기 초승, 여기는 금음달 되겠습니다. 자, 지구에서 본 달의 위상 변화에 대한 설명. 달이 C에 있을 때, C가 어디 있을까? 어디가 C인가요? A, B. 여기가 C겠네요. C에 있을 때 오른쪽 반원. 그렇습니다. 1번 정답이네요. 자, 달이 A 위치에 있을 때 항상 일식, 항상 관찰할 수는 없어요. A에 있을 때 일식이 나타나는 건 맞습니다. 근데 항상 요거 때문에 안 됩니다. 틀렸어요. 달이 B 위치에 있을 때, 비초승달이죠. F에 있을 때 위상이 같다. 틀려요. 오른쪽 손톱달 이렇게 생긴 거, 그러면 왼쪽 손톱달이 되겠죠. 틀렸어요. 달의 위치에 따라서 햇빛을 흡수해서, 흡수? 아니죠. 반사해서 밝게 보이는 부분이 달라진다. 틀렸고요. 달은 공전하면서 항상 햇빛을 반사하는 부분이 있어. 항상 반사하는 부분이 있어요. 바뀝니다. 계속 바뀌기 때문에 달의 모양이 계속 바뀌는 거죠. 달의 위상 변화가 나타나는 이유죠. 1번이고요. 이 9번 같은 문제도 약간 조금 애매하게 내긴 했는데 괜찮습니다. 우리 다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10번 보겠습니다. 달의 위상을 옳게 연결한 거. D부터 볼게요. D는 망이죠. 망이니까 망. E는 어디 있을까? 하연달이죠. 하연이니까 하연. 망이랑 하연이고 F 볼게요. F는 금음달이죠. 금음이니까 끝났네요. 2번입니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월식이 일어나는 과정을 모식적으로 나타냈다. 자, C 나오겠죠. C 위치에 있을 때 월식이 나타나지 않고 살짝 어두워질 거다. 얘를 보통 답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죠? 자, 달의 공전 방향은 서쪽에서 동쪽이다. 그렇습니다. A 위치에 있을 때 부분 월식 맞습니다. B 위치에 있을 때 달은 지구에서 그 모습을 관측할 수 없다? 있어요. 있습니다. 붉은색으로 보이죠? 붉은색. 개기월식이기 때문에 점점 안 보이다가 갑자기 붉은색으로 팍 변해요. 그쵸? C 위치에 있을 때 다른 지구에서 그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이때는 월식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관찰할 수 있어요. 맞죠? 개기월식과 부분월식은 지구에서 본 그림자에 가려질 때 관측할 수 있다. 맞죠? 자, 이 지문들이 좀 신박한 지문들이 조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산중학교 문제. 답은 3번 틀렸어요. 12번 보겠습니다. 자, 사진은 태양계를 이루는 행성 중 목성이겠네요. 가로 줄무늬가 있고요. 여기 대적점이 있는 것으로 봐서 딱 봐도 목성입니다. 태양계를 이루는 행성 중에서 가장 크다. 그렇죠. 수소 헬륨. 그렇죠. 대적점. 그렇죠. 평균 밀도가 가장 작은 것은 토성이기 때문에 4번 틀렸습니다. 갈릴레이가 발견한 4개의 위성을 비롯한 수많은 위성이 있다. 이건 교과서에 실려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학교에서 따로 설명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죠? 이거 헷갈렸을 수 있습니다. 4번 문제, 4번 내용만 틀렸고, 자, 그럼 답은 4번입니다.
13번 보겠습니다. 극대기 나왔네요. 가는 극대기, 나는 극소기입니다. 처음 극대기에서 다음 극대기까지 주기가 11년이죠. 주기는 11년. 자, 흑점의 수는 약 13년. 틀렸어요. 11년입니다. 가의 시기에서는 태양의 활동이 둔화 아니죠. 활발해지죠. 가 시기에 극대기 때 무선 전파 통신이 방해를 받기도 한다. 3번 정답입니다. 나 시기에는 위도가 낮은 지역이라는 것은 저위도 얘기하는 거예요. 나 말고요. 가로 바꿔야 됩니다. 가 시기에는 극대기에는 오로라가 더 낮은 위도까지 나타나기도 합니다. 틀렸죠. 나의 시기에는 홍염과 플레어가 자주 이것도 가에 해당하는 겁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14번 볼게요. 자, 태양계에 포함된 행성을 물리적 성질에 따라서 두 그룹으로 분류를 했어요. 나는 두 그룹의 물리적 성질을 그래프로 나타냈습니다. A 같은 경우는 지구형 행성이죠. B는 목성형 행성 되겠습니다. 자, X와 Y를 볼게요. 자, B가 일단 뭐가 될까? 이 뭐를 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죠? 자, 잠깐만. A가 여기 지구형 행성이잖아. 그 다음에 얘는 목성형 행성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X는 반지름 혹은 여기 질량 이런 식으로 둘 수가 있겠네요. 자, AF면은 주로 암석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단단, 지구형 행성들은 대체로 단단, B는 모두 고리를 가지고 있다. 목성 행성들은 다 고리를 갖고 있어요. X와 Y의 예상되는 물리적 성질로 각각 평균 밀도, A는 X가 평균 밀도라고요? 아닙니다. 목성형 행성은 평균 밀도가 작거든요. 이거 틀렸어요. 질량이 될 수 있다. 평균 밀도 말고 반지름과 질량으로 바꿔야 되겠네요. 기억 니은이라서 답은 3번입니다. 15번 볼게요. 가나다는 태양에서 볼 수 있는 쌀할머니, 흑점. 코로나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 이거 흑점이죠. 나는 쌀할머니입니다. 이거는 코로나겠네요. 코로나. 그래서 가와 나는 광구에서 관찰된다. 흑점과 쌀할머니는 광구에서 관찰이 되죠. 니은 가 부근에서 채층의 일부가 어두워지는 플레이어가 나타난다. 틀렸습니다. 쌀할머니에서 플레이어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일단 대기에서 나타나야 되니까 이거 틀렸죠. 달을 관찰할 수 있는 날은 음력으로 15일경에 보름달이 뜨잖아요. 보름달. 보름달이 뜰 때 개기일식이 일어나지가 않죠. 그쵸? 사귈 때 개기일식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D가 틀려서 기억만 맞기 때문에 1번 하겠습니다. 다음. 자, 16번 보겠습니다. 빛의 세기와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충분할 때. 이거 광합성 들어왔네요. 4단원 들어왔습니다. 광합성 파트입니다. 광합성량의 변화 그래프로 충분한 것. 이산화탄소는 충분해. 그럼 온도하고 광합성량을 나타내면 되겠죠. 딱 생긴 걸 봤을 때 2번입니다. 이거 뭐 더 볼 게 없어요. 5초 만에 풀 수 있습니다. 2번. 온도 증가하다가 급격하게 감소한다. 다음. 17번 볼게요. 그림은 빛을 비춘 검정말 잎을 에탄올에 넣어서 물중탕했어요. 그럼 엽록체에 있던 엽록소가 제거됐겠죠. 투명하게 바뀌었을 겁니다. 그쵸? 자, 그런 다음에 아이오딘과 칼륨 이걸 떨어뜨려서 현미경으로 관찰했더니 여기 부분이 청남색으로 보인다는 말이야. 자, 청남색으로 보인다는 건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녹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거 엽록체거든요. 자, 녹말에 아이오딘화 칼륨이 들어가면 색깔이 청남색으로 관찰이 되는 거니까 기억.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는 엽록체이다. 그렇지. 엽록체가 지금 청남색으로 색깔이 변했기 때문에 엽록체에서 광합성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 그림을 보고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 맞고요. 광합성 결과 만들어지는 양분은 녹말로 저장된다. 처음에 포도당으로 만들어졌다가 곧바로 녹말로 변환돼가지고 저장될 거죠. 자,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은 에탄올과 만나서 청남색, 이거 틀렸습니다. 아이오딘화 칼륨과 만나서 청남색으로 바뀌겠죠. 디귿은 틀렸고요. 기억 니은이라서 4번입니다. 18번, 식물의 잎에서 일어나는 광합성 과정을 나타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는 물이겠죠. B는 이산화탄소겠죠. C는 포도당일 거고요. D는 녹말일 거고요.
E는 산소 되겠습니다. 그쵸? 내용 볼게요. A는 물관을 통해, 물이니까 당연히 물관을 통해서 이동하겠죠. B와 E는 기공을 통해서 출입한다. 맞죠? C 뭡니까? C 어디 있어요? 포도당이죠. 광합성 결과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양분이다. 그렇죠. D는 녹말은 물에 잘 녹음으로 엽록체에 저장한다. 녹말은 물에 잘 녹지 않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당을 녹말로 바꿔서 전환해서 저장을 하죠. 이 산소에다가 꺼져가는 향의 불씨를 갖다 대면 다시 타오른다. 이거 맞죠? 틀린 거 4번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증산작용 관련된 실험입니다. 가나다가 있어요. 제일 증산작용을 잘 하는 것은 가 1등, 얘는 2등, 얘는 3등입니다. 비닐봉지를 씌워놨기 때문에 습도가 높아져서 증산작용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조금씩 증산작용 양이 줄어들겠죠? 습도가 높으면 증산작용을 잘 못하게 되니까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수면의 높이는 나보다 가가 더 높다. 이거 틀렸네요. 어디가 더 높을까요? 수면의 높이는 나가 더 높아요. 왜냐하면 물이 덜 날아갔으니까요. 더 높아요. 가는 물이 많이 날아갔으니까 수면의 높이가 더 낮아야 됩니다. 나보다 가가 더 낮다라고 돼야 되겠네요. 이거 틀렸죠? 나의 비닐봉지 안쪽에 물방울이 맺힌다. 응결되겠죠? 수증기 상태에서 액체로 바뀔 겁니다. 응결됩니다. 맞아요. 증산작용은 가에서 가장 그렇죠. 가와 나를 비교했을 때 증산작용이 잎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얘는 물이 줄어들었고 얘는 물이 안 줄어들었기 때문에 가와 다의 차이점은 잎이 있다 없다밖에 없거든요. 확인할 수 있어요. 기름막은 눈금 실린더 안에 물 표면에서 물이 증발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 다음 넘어갑니다. 20번 볼게요. 자, 다음은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환경 요인, 이거 빛의 색이 되겠습니다. 빛의 세기에 따라서 광합성을 얼마나 더 잘할 거고 광합성하고 나서 산소가 나올 건데 이 산소가 많이 발생하면 얘가 빨리 떠오른다. 그 얘기하는 거죠. 볼게요. 전등이 켜진 개수가 늘어날수록 광합성량은 증가합니다. 탄산수 나트륨 수용액은 산소, 틀렸어. 이산화탄소를 제공하는 거죠. 2번 틀렸고요. 이산화탄소의 농도와 광합성량의 관계를 알아본다. 빛의 세기와 광합성량의 관계를 알아보죠. 시금치 이파리 조각에서 이산화탄소가 산소가 발생하겠죠. 틀렸고요. 전등이 켜진 개수가 늘어나면 시금치 이파리 조각이 모두 떠오르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지겠죠. 짧아진다. 다 틀려서 맞는 거는 1번밖에 없습니다. 1번. 다음. 21번과 22번 보겠습니다. 광합성에 대한 설명. 파란색 BTB 용액이 노란색이 될 때까지 빨대로 숨을 불어넣었어요. 노란색, 얘도 노란색, 얘도 노란색이고 검정말 들어있고요. 알루미늄 박으로 감쌌습니다. B는 광합성을 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소모됐을 거야. 그래서 색깔이 이산화탄소가 부족해지니까 파란색으로 바뀌는 거고요. A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기 때문에 색깔 노란색으로 그대로일 거고 C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박으로 감싸놨기 때문에 빛을 못 받았죠. 그래서 광합성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A와 C에서 BTB 용액의 색깔의 변화가 없죠. 검정말의 광합성으로 B의 BTB 용액 색깔이 파란색이 된다. 그렇죠. BTB 용액의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을 때 노란색이 된다. 맞습니다. 다 맞아서 답은 5번입니다. 22번 볼게요. 자, 위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 두 가지는 이산화탄소와 빛이겠죠? 빛, 이산화탄소. 5번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23번입니다. A, B, C. A는 공변세포, B는 기공, C는 표피세포 되겠습니다. 엽록체는 여기 공변세포에만 들어있어서 공변세포에서 광합성을 하겠죠. A는 엽록체가 없다, 있어요. B는 주로, B기공은 잎의 앞면, 뒷면에 많습니다. B는 A의 모양에 따라서 열리거나 닫힌다. 그렇습니다. 3번 정답. A는 바깥쪽 세포벽이, 공변세포는 안쪽 세포벽이 더 두껍습니다. 틀렸어요. C를 통해서 수증기와 이산화탄소, C는 표피인데요. 표피로는 뭐 왔다 갔다 못하죠. 3번 정답입니다. 다음, 서술형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지구 크기 구하는 건 서술형으로 나왔습니다. 비례식 써야 됩니다. 비례식은 360도 대 2파이 r은 세타 대 스몰 l 써주면 되겠죠. 자, 가정 두 가지가 있어요.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다. 햇빛은
식으로 평행하게 들어온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가정 1번, 가정 2번 난이도가 높지 않았어요. 서술형 까다롭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였겠죠. 계산하는 거 안 나왔단 말이에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 논술형 1번까지 풀어봤습니다. 다산중 문제 이번에도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쉽지도 않았다. 헷갈리는 것도 좀 있었다. 100점 받기는 조금 어려웠을 수 있어요. 100점 받은 친구들은 잘했습니다. 네, 수고했어요.